보자. 지구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 시스템 살펴보시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배우고 왔어요. 어떠한 요소들끼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잘 이용을 해서 서로 어떤 잘 굴러가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는 뭐가 있냐면 직권 있죠. 직권은 우리 배우고 왔지. 뭐뭐 있었어? 지각, 그 다음 멘틀, 또 뭐 있었어? 외핵, 내핵 이랬던 거 기억하지? 이러한 것들이 직권에서는 그 연약권의 즉 멘틀 대류 운동에 의해서 그 판들이 뭐 하고 있었어? 움직인다고 했었지. 그래서 판의 경계가 생기고 막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래서 뒤에 가서 배우고 온 거야 우리 직권.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직권 배웠고 이제 기권이 있죠. 기권. 이겼어? 지표 위에 있는 공기가 있는 공간을 다 우리는 기권이라고 할 거야. 그럼 우리 기권을 보면 기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체들은 가장 많은 애가 누구야? 질소죠. 이겼어? 질소가 가장 많은데 질소는 반응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산소를 가지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산소가 그 다음 있고 뭐 아르곤 있고 댕댕댕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겼어? 근데 대기 중에 요즘에 누구의 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CO2의 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그래서 무슨 효과가 강화되고 있니?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있죠. 온실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만 얘가 너무 강화되니까 지구가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 이 온실 효과의 강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지구온난화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뜻해지고 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권을 한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기권은 우리가 4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 얘들아. 어떻게 나누느냐면 온도에 따른 고도에 따른 온도 차이를 가지고 나누거든요.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층. 여기를 우리가 무슨 층이라고 하지? 대륙권이라고 표현하죠. 기억합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대륙권은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 왜 내려가지? 지구에서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뭐 해야 되지? 방출해야 되잖아. 흡수한 만큼 방출해야 되는데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게 도달을 해. 높은 곳으로 갈수록.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륙권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대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우니까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하려고 하는 이런 대류 현상이 나타나. 그 다음에 이 대륙권은 있잖아. 중력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권보다는 세지.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가 잡혀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대부분의 공기들이 다 대륙권에 분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라고 하는 것이 수증기의 대부분이 여기에 분포해. 그러면 수증기가 있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물의 순환이 이루어져. 물이 증발을 하기도 하고 응결이 되기도 하고 응결이 되면 뭐 구름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강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하여 무슨 대륙권에서는 일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이거야. 날씨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온도가 조금 일정하게 유지되더니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 있거든.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륙권의 경계면을 지나면 성층권이 되는 거야. 성층권은 온도가 다시 높아지거든. 그 이유는 성층권에 있는 20에서 30km 사이에 보통 성층권은 20km부터 50km까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쯤인 20에서 30km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존재해. 오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뭘 흡수해버려? 자외선을 흡수하지. 그래서 재가열시켜주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높아지게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자외선이 흡수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층을 만드는데 이 층의 특징은 아래층은 차갑고 위에층은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는 내려올 수 없고 차가운 공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됐어? 대류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기류가 굉장히 안정하지. 이해갔어? 흔들림이 없어. 거기를 이동할 때 아무것도 흔들리는 애들이 없다 이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얘네들은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다시 온도가 이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온도가 가장 이렇게 다시 떨어져. 온도가 다시 떨어지는 이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간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중간권은 온도가 다시 떨어지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이해갔니? 다음에 중간권의 경계면에서 지구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낼 수 있다.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대류 현상은 뭐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거든, 중간권에서. 하지만 여기에는 수증기가 없어. 수증기는 대류권에만 존재할 수 있어, 대부분의 수증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일기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게 특징이야. 됐습니까? 그 대신 여기에서는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별똥별 뭔지 알지? 이렇게 막 멋있게 내려온다고 하는 거 있잖아, 막. 그렇지? 운석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시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되니? 높아지게 되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열권이라고 하죠. 열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열권의 특징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커. 이겼어? 그리고 특히 열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직권에 보면 외핵 배웠지? 외핵에서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야? 어떤 원소야? 철과 니켈이거든? 철과 니켈에 뭐가 있어? 자유전자가 있지? 그럼 걔네들이 액체 상태로 뭐해? 움직이지. 전자들도 같이 움직여. 그럼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성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전류가 생성되는 곳에는 뭐가 생길 수 있어? 자기장이 생길 수 있지. 지구의 자기장은 강력한 외핵의 운동 때문에 지구에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자기장이 형성됐을 때 자기장은 어디에서 가장 세다고 배웠는데? 어디서 가장 세다고 배웠니? 자기력이. 양극에서 가장 세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로 북극이나 남극처럼 양극에서 자기력이 가장 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열권에서는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극지방에서는 그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세다는 거야. 극지방으로 가면. 그러면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그런 우주선이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가진 빛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입자. 이런 것들이 지구 자기장에 끌려와서 극지방으로 끌려가요. 그럼 거기서 지들끼리 막 뭐해? 부딪히겠지. 그러면서 아름다운 빛이 나거든? 그걸 뭐라 그래? 오로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북극이나 남극에서 훨씬 더 오로라가 잘 관측이 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기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기권 다 외우셨죠? 됐어? 지구의 구성 요소에서 직권, 기권,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워야 돼? 수권. 오케이? 수권은 지구에서의 수권은 대부분 뭐가 차지하고 있어? 해수가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해수는 97.5% 정도를 차지하는데 97% 이상을. 그러면 해수보다 적은 게 뭐야? 육수. 육지의 물이 더 적은 양을 차지하거든? 근데 육지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야? 빙하.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갔어? 그 다음에 호수와 하천수, 지하수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육지의 물은 요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우리 해수의 순환을 보면 이런 해수를 보면 해수는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뭘로 나누냐면 세 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됐어? 그러면 온도가 높다가 쭉 내려가다가 온도가 가장 낮은 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층은 A층이라고 할게요. 수권에서 해수의 연직 구조를 보면 해수의 가장 표면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2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혼합층 이렇게 부를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C층은 온도가 항상 낮은 층이거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못 봐서 낮은 거야. 너네 그 메가로돈 봤어? 메가로돈? 못 봤어? 못 봤어? 한번 봐보지. 나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잖아. 메가로돈에 봤더니
그 메가로돈이 심해에 사는 그 상어 일종인데 아주 고대에 있던 상어들이잖아요. 근데 심해에 아직도 있다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이제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한대요. 근데 그 심해층으로 가는데 걔네들이 그 마리아나 해구인가? 그 해구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있는 그 해구. 해구가 심해 7,0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막 기지를 만드는 거야. 왜 메가로돈 그 해양 생태계를 심해층을 연구하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구?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막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봤던 건데 좀 볼만해요. 봐보세요. 메가로돈 추천. 아무튼 여기는 심해층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다음에 혼합층과 심해층을 연결해주는 요 B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수온약층이 되게 두꺼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수온약층이 교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범위로 이렇게 우주선을 이렇게 잠수함정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온약층을 잘 통과해야지만 잠수함이 터지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게 나왔어. 그럼 혼합층은 왜 온도가 일정하냐면 혼합층은 바람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물을 섞어주는 거야. 대리운동으로. 그래서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 이 혼합층의 표면 온도는 되게 높죠. 이 혼합층의 표면 온도를 결정시켜주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인 거야. 그러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에 따라서 달라져?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러면 같은 계절일 때, 같은 날일 때 우리가 북극이냐, 또 뭐 중위도냐, 또 적도냐에 따라서 이 표면 온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갔어? 그리고 또 위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뭐에 따라서도 달라?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죠. 우리나라가 여름철에는 표면 온도가 이렇게 높잖아. 근데 겨울철에는 표면 온도가 어때? 낮지? 이렇게 표면 온도는 위도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이 표면 온도와 이 수직 분포 아래에 있는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하는데 이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바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얘가 여름이야. 가을이 됐어. 가을이 되면 표면 온도는 떨어지겠지. 하지만 바람의 세기가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두꺼워지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혼합층의 두께는 여름에서 가을로 갈수록 겨울로 갈수록 훨씬 더 어떻게 될까? 두꺼워지겠죠. 이해갔어? 대신에 심해층은 가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거의 일정해.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면 수온약층의 두께는 점점 뭐해지는 거야? 얇거워지게 되는 거지.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수온약층은 얘네들은 온도 변화가 급격한 층을 얘기해. 온도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있잖아. 특징이 매우 안정해. 안정하다는 건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이해갔어?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다. 이해갔니? 그러면 이 수온약층의 두께는 혼합층의 두께와 어떻게 간다? 거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심해층은 계절 위도에 상관없이 계절이나 위도에 상관없이 온도가 항상 일정하지. 그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수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니? 하나만 넘겨볼까요? 다음에 생물권. 마지막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 있죠. 생물권 우리 생명 시스템으로 해서 배웠어 안 배웠어? 뒤에서 배웠지? 우리 세포의 구조 배웠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 다음에 세포에서 물질 교환 배웠지 오늘?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또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 대사도 한다고 배웠지?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형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도 배웠죠?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거기서 별표 하시고 그 책 밑에 있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들. 이런 애들이 보통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서로 뭘 해? 상호작용을 하거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뭐냐? 쓰나미. 쓰나미라는 것은 지진이 뭘 일으키는 거야? 해일을 일으키는 거지. 그럼 걔는 뭐하고 뭐의 상호작용이야?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죠. 광합성.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뭘로 바꿔야 돼?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잖아, 생물이. 그런 것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뭘 해야 돼? 광합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걔네들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요런 것들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문제를 풀어서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지구 시스템 요거 하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여기 숙제는 여기까지는 해오세요. 알겠지? 하나만 더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야? 화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산화 하나만 나오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